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편집자 사베페스콘입니다. 2022년 5월 3일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옥탑방의 문제 아들 136회 2021년 10월 12일 KBS2 옥탑방의 문제 아들의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주연 배우 지현우, 이세희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해 재출연 소감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옥탑방의 문제 아들 149회 2021년 9월 25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이영국 역으로 출연했다. 신사와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아가씨와 신사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거기에서 지현우는 애세 딸린 아빠와 정직한 회장님을 연기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의 주변 친구들이 세찬, 세종이를 아이들은 봤어도 제니만한 중학생 가진 아이가 없어서, 또한 부연, 유리창 속에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잘 안 보였다면서 2번 보고 3번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경험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대본을 5번 보다 2번 보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 계속 집착하면서 파고들었다고 얘기하였다. 기사 신사와 아가씨는 KBS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4편 이후 3년 만에 38.2%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으로 2021년 12월 31일에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 데뷔 20여 년 만에 배우 인생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많은 배우들과 감독들이 칭찬했듯 지현우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다. 지현우는 연기에 임하기 전 자신이 받은 대본을 다시 쓰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남들은 무식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지현우가 캐릭터를 흡수하는 방법 중 하나다. 감독님이 원래 썼던 시나리오를 대본을 받으면 지문부터 해서 쭉 다 쓴다.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차분해진다. 외우기 전 대본을 다 쓴다. 드라마는 처음에 들어가기 전 1, 2, 3, 4부를 쓰고 시간이 없을 때 상대방 대사는 빼고 쓴다. 난 원래 음악을 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다 보면 메트로놈 같고 느리게도 했다가 빠르게도 했다가 그러다가 보면 자기 속도를 찾게 된다. 연기도 대사가 있고 그 대사를 템포라 치면 그 템포를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다. 20대 땐 내 대사만 썼고 전역하고 나선 통으로 썼다. 20대엔 진중함보다는 즉흥적이고 할 말 다 했다. 말 그대로 요즘 청춘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30세 넘어서는 안 되더라. 극중 GPD 캐릭터가 본인과 많이 닮았다던데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평소 무뚝뚝한 데다가 전화하는 걸 싫어한다. 필요한 말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나 남기는 성격이다. 고1 때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만났고 고3 때부터 4살 연상의 여자를 사귀었다. 아는 형의 친구였는데 확실히 나로서는 연상이 편하다. 일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게 된다. 연상의 여자친구는 일하는 것을 이해해주기 것이 좋았다. 헤어질 때 사랑의 아픔이 컸을 듯 싶다. 좋아하는 감정의 목이 매일 정도였고 지금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점점 바빠지면서 아픈 건 많이 잊었다. 앞으로도 마음이 넓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다. 마음이 넓은 여자가 이상형이다. 웃을 때 보면 애교가 많아 보이는 얼굴인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자친구랑 둘이 있을 때는 물론 애교를 부린다. 둘이 안고 있고 그럴 때 서울 성수동에서 부모님이 레코드 가게를 오래 했는데 어릴 적부터 기타를 하루 8시간 매일 치던 아이였다. 레코드 가게에서 연습을 시키셨는데
연습으로 친구들과도 못 놀았다. 형은 즐겁게 연습했었다면 난 눈치만 봤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그곳에서 기타를 가르치기도 했다. 부모님이 음악을 하셔서 형과 내게 태능 선수촌처럼 강압적으로 음악을 시키셨다. 그렇긴 해도 음악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팬카페의 이름이 누나 본능이고 팬의 대다수가 연상이다. 음반 가게를 운영하신 부모님 영향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웠고 형 친구들과 어울려 밴드 생활을 하다 보니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연상 팬들의 사랑이 전혀 부담없다. 다른 스타의 10대 팬들이 인형, 초콜릿 등을 선물한다면 지현우의 누나 팬들은 홍삼 진액, 초밥 도시락, 과일 등을 올드미스 다이어리 밤샘 촬영장으로 대령했다고 한다. 화가 날 때는 그냥 잠을 잔다. 12시간 정도 자고 나면 화가 풀린다.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떼쓰고 하는 장난꾸러기였는데 일찍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성격이 바뀐 듯하다. 본인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솔직히 선생님과 감독님들도 생기다만 얼굴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MBC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댄서 혁주와 공부를 잘 못하는 것과 싸가지 없는 것과 편안한 모습, 꾸미지 않고 멋 부리지 않고 상대방 신경 안 쓰고 그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다고 웃었다. MBC 놀러와 녹화에 참석해 연기 생활 3년 동안 키스신을 찍은 상대 배우를 공개했는데 배우 이계인은 나는 연기 생활 34년 동안 형무소에 드나들었다며 지현우는 단 3년 만에 10명의 여배우와 입을 맞췄다니 복도 많다고 부러움을 표했다. 멜로 연기를 여러 번 했지만 실제 첫 키스는 숨막힐 정도로 떨렸다.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둘 다 너무 긴장했다. 여자친구가 떨면서 눈을 질끈 감고 가방끈을 쥐어잡는 모습이 예뻤다. 여자친구의 심장 소리를 다 들었다. 황홀하고 달콤한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라디오 DJ로 돌아온 지 PD 지현우. 라디오는 꼭 해보고 싶었다. 청취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라디오 진행의 매력을 설명했다. 소문의 개는 왜 인상을 쓰고 다니냐고 하더라며 까칠하다는 주위의 말이 오히려 좋다. 사실 실제로 만나보니 그래도 괜찮더라는 사람들의 역효과 반응을 노리고 있다고 재치있게 받아쳤다. 고등학교 때 컴퓨터 수업을 하던 중 오락을 하다 걸렸다며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은 등을 치다가 나만 머리를 때리더라. 잘못한 것은 알겠지만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아서 대들고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대로 집에 갈 수 없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왔더라. 순간 고민에 빠졌다며 멋있게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 선생님이 너 같은 학생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신발이라고 했다고 전해 폭소를 자아냈다. 시트콤 로스타급 반열에 올라섰지만 굳어진 연하남 이미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나를 만들어준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깨고 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올미다로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다양하게 연기 변신을 해도 대중들이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누나들에게 끊임없이 대시받는 연하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누나들이 좋아서 적극적으로 대시한 적도 있다. 난 대시할 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달달한 연하남의 이미지는 실제 지현우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자신을 한량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치워놓은 방어지로 피기, 침대에 누워서 뭉그적대기, 영화나 드라마 보기 등을 좋아한다며 한마디로 귀차니스트에 가깝다고 말했다. 지현우는 또한 자신은 무계획 타입이라며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가능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는 주의라고 설명했다. 평상시 저는 모든 것에 성의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연기할 때는 예민해지고 집중하고 그래서 성질도 내는데 그럴 때면
제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한 차례 운동하고 땀 빼고 나면 개운한 것처럼 제가 꾸미고 그런 거 좀 귀찮아해요. 스킨, 로션도 잘 안 발라요. 달콤한 눈웃음의 연하남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지현우의 성격은 남성다운 묵직함에 가깝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리가 있다고. 이에 주변 사람들은 성의 없는 놈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